안녕하세요. 함께 자미두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전복부 4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복부는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궁이 명궁일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명형부자, 재질천로, 관전복부 이렇게 이제 면반이 포국이 된다고요. 그래서 명궁, 형제궁, 부처궁, 자녀궁, 재백궁, 지례궁, 천의궁, 노복궁, 관록궁, 전택궁, 복덕궁, 부모궁 이렇게 해서 여기 순서를 숙지를 하시고 용어를 숙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어가 일단은 편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을 접하실 때. 근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시면 공부하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자미두수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려고 계속 이제 써보시고 말씀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록궁은 사업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 직장에 대한 어떤 좋고 나쁨에 대한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당사자가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의식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수완, 어떤 종류의 일을 할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일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할 수 있는 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이라면 학생은 학교 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시험 성적이라든지 학교 생활 이런 것들을 물을 때에는 관록궁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파악을 하시면 된다. 그게 전택궁입니다. 밭전자고 집택자죠. 그러니까 밭과 집에 대해서 살펴보는 궁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상황을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현금은 뭐라 그랬습니까? 재백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파트에 살지, 단독 주택에 거주할지, 집주의 환경은 어떠할지를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물려받는 부동산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본인이 노력해서 부동산을 장만할 수 있는 운은 있는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무실, 회사 상황을 보기도 합니다. 보통 사업이라든지 직장이 변동될 때 이 전택궁이 인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밭이 어디였습니까? 일터였습니다. 농사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벼슬 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했죠. 그러니까 옛날 분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는 전택궁이라는 것은 사업궁, 직장궁, 관록궁하고도 이제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업이라든가 직장 변동 시 전택궁이 인동이 되더라. 그리고 복덕궁입니다. 복덕궁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복은 복록을 말하는데요. 양으로 향수를 이제 하는 걸 말합니다. 양이라는 것은 뭐죠?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어떤 누리는 것을 남들이 다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 덕이라는 것은 음덕으로 그 그늘음자죠. 보이지 않는 덕을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복덕이라고 하면 어떤 보호라든지 가피 이런 거와 이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사고방식, 사상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엇을 추구를 하는지, 그리고 추상적인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록의 두터움과 얇음, 그러니까 후박이라 그러죠. 복록의 후박을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수명의 장단, 수명이 기냐 짧으냐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덕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덕궁은 재물을 볼 때 참고하는 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물을 쌓아두는 궁이 복덕궁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쌓아뒀으니까 어떻게 하게 됐어요? 나중에 재물을 어떤 더 불리려고 투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성향들을 이제 보여주는데, 어떤 그 재물이 움직일 때 항상 그분이 마음을 먹어야지 어떤 재물을 투자를 한다거나 이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복덕궁이라는 게 사상활동이라 그랬잖아요. 정신적인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덕궁이 몸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몸의 주인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마음자리라는 거죠, 복덕궁. 그렇기 때문에 이 복덕궁이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궁 볼까요? 부모궁은 부모, 아버지의 상황을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궁입니다. 모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궁은 뭐였습니까? 형제궁이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뭐 공무원을 하셨는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이셨는지, 그리고 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원만한지 어떤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 복이 없다고 하면 조실 부모하는 경우잖아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잃어 여의는 거, 그래서 조실 부모가 될지 아니면 부모가 장수하는지, 부모의 덕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또 보통은 부모라고 하면은 윗사람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부모궁을 윗사람과의 관계로도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 12사항궁의 순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명형부자, 재질, 천로, 관전, 복부로 해서 돌아가더라. 제가 이렇게 그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소개를 해드리면 보시는 분들도 따라서 명형부자, 재질, 천로, 관전, 복부 이렇게 본인 또 따라 해보십시오. 입에 그 용어들이 착 달라붙어야 공부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린 이유는 뭐냐 하면 궁과 궁 사이의 어떤 관계, 대조궁이라 그러죠. 사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궁의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예요? 천이궁이 되죠. 여기 그 12궁을 12지주로 이야기하면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이잖아요. 그죠? 12지지를 12개의 궁으로 나타낸 12명궁을 명반을 쓰는데, 이 명궁의 맞은편에는 항상 천이궁이 온다는 거죠. 명궁의 맞은편에는 항상 천이궁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같이 파악을 합니다. 자미도수는 궁 하나에 대해서만 파악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본궁이 있으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궁이 있으면 그 궁의 맞은편에 있는 궁, 사정이라고 하죠. 대조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정을 항상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그래서 명궁과 천이궁을 이어서 명천선이라고 합니다. 이 선을 끊게 되면 명천선이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대조궁, 명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형제궁의 맞은편에 있는 게 뭡니까? 여기가 미궁이니까 축이 맞은편에 있죠. 그래서 형제궁 맞은편에는 노복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노선은 변화를 이야기해요. 변화를. 왜 그렇습니까? 이 형제라는 게 나와 같은 동년배, 친구, 동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나는 사람들, 동년배,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노복궁은 어때요? 내가 만나는 아랫배 사람들, 후배들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게 형제궁과 노복궁입니다. 그래서 형노선이죠. 사람과 만나면 뭘 합니까? 항상 변화가 있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상에서 변화가 있지, 아무도 만나지 않는데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궁과 노복궁, 형노선을 변화의 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궁이잖아요. 오궁이 맞은편에는 뭐죠? 자잖아요. 좌오니까 좌오선. 이 좌오선에는 무엇이 앉아있냐 하면은 부처궁과 관록궁이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부관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처궁은 이제 자기의 배우자를 이야기하니까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꼭 무조건 배우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나와 성별이 다른 대상을 다 지칭을 해서 부처궁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록궁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하는 일과 관련되는, 그래서 하는 일과 관련돼서 나와는 성별이 다른 어떤 그러한 그룹들을 만나는 어떤 선이 뭡니까? 부관선이 되죠. 부관선. 여자가 움직인다든지 남자가 움직인다든지, 그 다음에 직장 관련해서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 부관선이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사궁의 자녀궁, 여기 해궁의 전택궁이 있네요. 여기 그 자녀궁과 전택궁을 줄여서 자전선이라 그래요. 자전선. 그래서 자녀에 관련되는 변동사항, 그리고 본인이 어떤 거주지가 이제 왔다 갔다 변동이 있을 때, 이사를 할 때 전택궁,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보는데 자전선이라 그래요. 그리고 부모, 그죠? 부모궁하고 맞은편에 있는 게 뭐죠? 신궁 다음에 이제 유궁인데 묘궁이죠. 지례궁. 그죠? 그래서 이 부모궁하고 지례궁을 연결해서 부질선이라 그래요. 부질선이라 그러는데, 부모는 인성, 인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인자라는 게 뭡니까?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문서 관련해서 부모궁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지례궁은 말 그대로 질병 관련해서 보는데, 부모궁과 지례궁을 연결한 선을 부질선이라고 합니다. 부질선. 그래서 문서 관련해서 뭐 땅을 사겠느냐 안 사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셔도 입원할 때 서류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합격을 해도 어떤 서류 증서를 받고, 뭐 이 문서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사인과 관련되는 일, 문서와 관련되는 일, 주식과 관련되는 일, 주식도 보면은 문서 쪼가리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서 이동 관련해서 것들을 파악을 할 때 부질선을 이제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제백궁, 여기가 이제 진자리인데, 진궁인데, 술궁, 복덕궁, 제복선이라 그러죠. 제백궁과 복덕궁을 연결해서 제복선이라 그럽니다. 재물을 뭡니까? 움직이는 마음이기 때문에 재물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제복선을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미두수에서는 이 궁의 이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 때, 어떤 궁이 움직였을 때 그 궁에 해당되는 12사항궁의 어느 궁에 해당되는가를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정에 대한 거, 어떤 궁을 하나 지정했을 때 그 맞은편에 있는 궁이 사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정과 연결했는 선을 같이 이제 명칭해서 부르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익숙해지셔야 된다.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늘 보시고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에 언급을 하기 때문에 명궁, 천의궁, 명천선, 형제궁, 노복궁, 형노선, 부처궁, 관록궁, 부관선, 자녀궁, 전택궁, 자전선, 부모궁, 지례궁, 부질선, 제백궁, 복덕궁, 제복선, 이렇게 해서 명천선, 형노선, 부관선, 자전선, 부질선, 제복선, 이렇게 그 본인이
편안하게 이런 용어들이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아직까지 뭐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원로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 자미두수와 관련되는 기본 명칭에 대해서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